뉴스가 터진 건 새벽이었다. 서하는 잠결에 핸드폰 진동을 들었다. 강태국이었다. 새벽 2시였다. 서하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받지 않았다. 세 번째의 진동을 껐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봤다. 부재중 12통. 전부 강태국이었다. 문자도 있었다. 읽지 않은 문자가 쌓여 있었다. 서하는 가장 최근 것부터 열었다. 전화 받아. 지금 당장.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제발. 제발. 서하는 그 단어를 봤다. 강태국이 제발이라는 말을 쓰는 걸 처음 봤다. 서하는 뉴스 앱을 열었다. 첫 화면에 강태국이 있었다. 사진이었다. 검찰청 앞이었다. 포토라인이었다. 강태국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옆에 기사들이 달려 있었다. 강태국 의원,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피의자 소환. 20년 전 권력형 비리 재조사 착수. 핵심 인물 강태국 특정. 강태국 측 사실 묵은 부인에도 증거자료 다수 확보. 서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20년 전 권력형 비리. 그 단어가 눈에 걸렸다. 서하는 다시 기사를 열었다. 읽었다. 20년 전 정치권 권력 암투. 특정 정치 명문가를 제거하려 했던 세력. 그 세력의 핵심에 강태국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증거가 나왔다. 오래된 문서였다. 누군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다. 서하는 기사를 덮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다. 내려갔다. 한진호였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사업차 해외에 있다고 들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현관에 서서 최문영과 뭔가를 낮게 얘기하고 있었다. 서하가 계단을 내려오자 두 사람이 멈췄다. 한진호가 서하를 봤다. 멈추는 눈이었다. 강태국이 처음 서하를 볼 때와 달랐다. 최문영이 서하를 볼 때와도 달랐다. 이 눈은 서하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이상했다. 이 남자가 서하를 본 게 처음인데 처음 보는 눈이 아니었다. 서하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강세린입니다. 한진호는 대답이 없었다. 최문영이 말했다. 어서 와서 앉아. 식탁에 셋이 앉았다. 한진호는 서하를 보다가 시선을 커피잔으로 내렸다. 최문영은 한진호를 봤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 말이 아닌 것이었다. 서하는 그 사이에서 커피를 마셨다. 한진호가 말했다. 뉴스 봤어요. 서하는 잔을 내려놓았다. 네, 강태국 씨 연락 왔어요. 왔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진호는 서하를 봤다. 뭔가를 재는 눈이었다. 무게를 달아보는 것 같았다. 서하는 그 시선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잘했어요. 그게 전부였다. 한진호는 일어섰다. 최문영에게 눈짓을 했다.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서하는 혼자 식탁에 남았다. 커피가 식었다. 서하는 그 식은 커피를 마셨다. 창밖에 아침 햇살이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뉴스 속 강태국 사진이 생각났다. 고개를 숙인 얼굴. 포토라인.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던 남자였다. 지금은 그 어깨가 내려가 있었다. 서하는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다. 기쁘지도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봤다. 뉴스 속 장면처럼. 나와 관계없는 일처럼. 그런데 왜 손이 떨렸다. 서하는 무릎 위에 손을 내렸다. 커피잔 잡았던 손이었다. 잔을 너무 세게 쥐었던 것 같았다. 손가락이 하얘져 있었다. 서하는 손을 폈다. 천천히. 흉터가 보였다. 이 손이 강태국 집에서 20년을 살았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세린 뒷바라지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이름도 못 갖고 강세린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집까지 왔다. 서하는 손을 쥐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무준이었다. 계단을 내려왔다. 서하를 봤다. 식탁을 봤다. 혼자 앉아있는 서하를 봤다. 무준이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서하는 올려봤다. 무준이 말했다. 뉴스 봤어요. 네, 괜찮아요? 서하는 잠깐 있었다. 모르겠어요. 무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하 옆 창밖을 봤다.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서재에서 한진호와 최문영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무준이 말했다. 곧 다 나와요. 서하는 봤다. 제가 말했잖아요. 곧 아니게 된다고. 위험이.
서한은 그 말을 기억했다. 부엌에서 달빛 아래 했던 말. 무주는 그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이 올 것을. 서한은 창밖을 봤다. 햇살이 나무 위에 있었다. 곧 다 나온다고 했다. 무엇이 나오는지 서한은 몰랐다. 하지만 무준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서한을 붙잡았다. 서한은 손을 폈다. 흉터가 햇살 속에 있었다. 아침부터 집안이 달랐다. 박씨가 일찍부터 움직였다. 최문영이 거실에 내려와 있었다. 한진호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전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낮고 짧은 통화들이었다. 서한은 2층에서 그 소리들을 들으며 옷을 입었다. 뭔가 달라지는 날이었다.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다. 최문영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을 먹지 않았다. 차만 들고 있었다. 서아가 앉자 최문영이 말했다. 오늘 무준이 나가요. 서아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밖으로요. 네. 최문영은 차를 마셨다. 손이 안정적이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손이었다. 서아는 밥을 먹었다. 넘어가지 않았다. 그냥 씹었다. 오전 10시였다. 3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다.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읽지 않았다. 무준이 내려왔다. 달랐다. 슈트였다. 검은 슈트. 결혼식 때와 같은 색이었지만 달랐다. 그때는 행사복이었다. 지금은 갑옷이었다. 머리가 정돈되어 있었다. 등이 곧았다. 흉터는 그대로였다. 덮지 않았다. 가리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한진호가 서재에서 나왔다. 부자가 마주 섰다. 한진호가 먼저 말했다. 준비됐어? 무준이 대답했다. 오래됐어요. 한진호의 눈이 흔들렸다. 잠깐이었다. 손을 들어 무준의 어깨를 잡았다. 말이 없었다. 무준도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안에 20년이 있었다. 서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두지 못했다. 최문영이 무준 앞에 섰다. 아들의 얼굴을 봤다. 흉터를 봤다. 손을 들어 오른쪽 뺨을 짚었다. 흉터 위였다. 무준은 가만히 있었다. 최문영의 손이 떨렸다. 참는 게 보였다. 아프지 마. 무준이 말했다. 네. 최문영은 손을 내렸다. 돌아섰다.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어깨가 흔들렸다. 서한은 봤다. 이번엔 확실히 알았다. 울음이었다. 무준이 현관 쪽으로 걸었다. 서아 앞을 지나쳤다. 멈췄다. 서아를 내려다봤다. 서아는 올려다봤다. 무준의 얼굴이 이 각도에서 다 보였다. 흉터, 눈, 입술.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눈이 달랐다. 부엌에서 달빛 아래 봤던 눈이었다. 열려있는 눈이었다. 무준이 말했다. 다녀올게요. 서한은 대답했다. 네. 무준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차 소리가 났다. 멀어졌다. 집이 조용해졌다. 서한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책이 있었다. 읽지 않은 책. 서한은 그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정문이 보였다. 차가 나간 자리였다. 비어 있었다. 다녀올게요. 그 말이 이상했다. 이 집에서 누군가 서아에게 다녀올게요 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강태국 집에서도 없었다. 그냥 나가고 들어왔다. 서아는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후 2시였다. 뉴스가 터졌다. 박씨가 거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속보였다. 화면에 건물이 보였다. 큰 건물이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앵커가 말했다. 한두 그룹 후계자 한무준 씨, 오늘 오후 공식 첫 외부 일정 소화. 20년 만에 공개 행보. 화면이 바뀌었다. 무준이었다. 건물 앞이었다. 기자들이 에워쌌다. 플래시가 터졌다. 무준은 멈추지 않았다. 걸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면을 봤다. 카메라가 따라갔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흉터가 찍혔다. 지워지지 않았다. 가려지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자막이 달렸다. 한무준 얼굴 공개. 흉터 그대로. 서한은 텔레비전을 봤다. 화면 속 무준은 걸으면서 기자 질문을 받았다. 짧게 대답했다.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한은 그 걷는 모습을 봤다. 부엌에서 달빛 아래 앉아있던 남자였다.
잠을 못 자는 남자, 약을 먹는 남자, 20년을 숨어있던 남자. 서한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거뒀다. 창밖이었다. 정원이었다. 나무들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서한은 그 나무들을 봤다. 가슴 어딘가가 조였다. 이유를 알았다. 알면서 모른 척했다. 한 달 넘게 모른 척했다. 서한은 눈을 감았다. 텔레비전에서 앵커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무준에 대한 말들이었다. 서한은 듣지 않았다. 눈을 떴다. 창밖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서한은 책을 집었다. 읽으려 했다.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번엔 무준 때문이었다. 무준이 돌아온 건 늦은 저녁이었다. 현관문 소리가 났다. 서한은 2층 방에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3층으로 가는 소리. 문이 닫혔다. 서한은 차를 끓였다. 3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무준은 슈트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었다. 피곤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다른 피곤함이었다. 무너지는 피곤함이 아니었다. 서한은 찻잔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무준이 앉았다. 차를 마셨다. 서한은 나가려 했다. 앉아요. 서한은 앉았다. 무준은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정원이 어두웠다. 조명이 나무 아래 깔려 있었다. 어떻던가요? 바퀴. 무준이 물었다. 서한은 잠깐 생각했다.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무준은 서한을 봤다. 무섭지 않던가요? 무섭기보다. 서한은 말을 찾았다. 걷는 게 좋아 보였어요. 무준은 잠깐 있다가 다시 창밖을 봤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작았다. 하지만 서한은 봤다. 이 남자가 처음으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한진호였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3층 앞에서 멈췄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한진호가 들어왔다. 한진호는 의자를 끌어앉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와 무준이 있었다. 한진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다. 오래된 봉투였다. 누렇게 바랜 봉투. 서한은 그 봉투를 봤다.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서아야. 한진호가 불렀다. 서한은 올려봤다. 강세린이 아니었다. 서아였다. 한진호는 서아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할 말이 있어요. 한진호의 목소리가 낮았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목소리였다. 서한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오래전 일이에요. 20년 전. 한진호는 봉투를 봤다. 그때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준이었고, 서한은 숨을 참았다. 하나는 내 딸이었어요. 정원 조명이 창으로 들어왔다. 나무 그림자가 벽에 있었다. 서한은 그 그림자를 봤다. 한진호의 말이 들렸다. 무준을 숨겨야 했다. 죽으면 나라가 뒤집히는 아이였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위장했다. 친딸은 밖으로 피신시켰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 큰 돈을 줬다. 그 사람들이 돈만 챙기고 아이를 버렸어요. 서아의 손이 떨렸다. 시장에 버렸어요. 서울시장 어귀에. 서한은 그 말을 들었다. 기억이 없었다. 3살이었다. 기억이 없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몸이 알았다. 오래된 곳이 조여왔다. 그 아이를 강태국이 데려갔어요. 한진호의 눈이 붉었다. 20년 동안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진호는 서아를 봤다. 내가 이 집에 왔어. 서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덜미점. 최문영이 문가에 서 있었다. 언제 들어온 줄 몰랐다. 눈이 붉었다. 손이 문틀을 잡고 있었다. 그 점은 내 할머니도 있었어. 우리 집안 내림이야. 서하는 손을 들어 목덜미를 짚었다. 붉은 점이었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 거울에서 볼 때마다 그냥 점이었다. 웨딩드레스 입던 날 드레스 깃이 낮아서 보였다. 최문영이 처음 만나던 날부터 봤다. 이유가 있었다. 서하는 손을 내렸다.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했다. 저는 강태국 씨 집에서 하녀로 살았어요. 한진호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다. 서하는 말을 잃었다. 20년이 한꺼번에 왔다. 빨래하던 손. 세린에게 맞던 날들. 학교 못 간 아침들. 오복녀의 따뜻한 손. 강태국의 평평한 눈.
웨딩드레스, 흉터. 그게 전부 이 봉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최문영이 서아 앞에 앉았다. 서아의 손을 잡았다. 흉터 있는 손이었다. 최문영의 손이 그 위를 덮었다. 차갑지 않았다. 떨리고 있었다. 서아도 떨리고 있었다. 최문영이 말했다. 미안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아는 알았다. 이 사람은 이 말을 20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을. 서아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 집에서 한 달 넘게 울지 않았다. 강태국 집에서 20년을 울지 않았다. 몸이 굳어 있었다. 최문영의 손이 서아의 손 위에 있었다. 무준은 아무 말이 없었다. 서아는 느꼈다. 무준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조용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한진호가 봉투를 서아 앞에 밀었다. 강태국 집 벽장에 있던 거예요. 내가 보낸 돈 봉투예요. 20년 전. 서아는 봉투를 봤다. 어릴 때 본 것 같았다. 강태국 집 벽장소. 높은 선반 위. 서아가 어릴 때 한 번 봤다. 만지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 봉투였다. 서아는 손을 뻗었다. 봉투를 잡았다. 낡고 두꺼웠다. 무거웠다. 서아는 그 무게를 손에 느끼며 숨을 들이켰다. 눈물이 나왔다. 한 방울이었다. 소리가 없었다. 서아는 소리 내어 우는 법을 몰랐다. 20년 동안 배우지 못했다. 그냥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갔다. 최문영이 서아를 안았다. 서아는 굳었다. 그 팔 안에서 굳어 있었다. 최문영의 손이 서아의 등을 천천히 쓸었다. 오복녀가 하던 것과 같은 손이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 서아는 그 손 안에서 조금씩 풀렸다. 강태국은 구속됐다. 강요 결혼, 미성년자 노동 착취, 정치 비리, 혐의가 쌓였다. 포토라인에 선 사진이 다시 나왔다. 이번엔 수갑이 있었다. 서아는 그 사진을 보지 않았다. 핸드폰을 덮었다. 강세리는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도망쳤던 남자와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다. 법정에 섰다. 서아를 보지 못했다. 서아도 보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미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끝난 사람이었다. 서아에게 진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아침 일찍 나갔다. 한진호가 차를 내주겠다고 했다. 서아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지하철을 탔다. 오래간만이었다. 강태국 집에서는 운전기사가 있었다. 아니, 서아가 그 기사를 보조했다. 지하철을 탄 건 몇 년 만인지 몰랐다. 사람들 사이에 섰다. 아무도 서아를 몰랐다. 한두 그룹 뉴스가 연일 나왔지만 서아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사람이었다. 그냥 이 칸에 서 있는 사람. 서아는 그게 좋았다. 노원구였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계단이 좁았다. 벽에 금이 가 있었다. 서아는 302호 앞에 섰다. 문이 작았다. 초인종이 녹슬어 있었다. 서아는 손가락으로 눌렀다. 소리가 났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린 발소리였다. 멈추는 발소리였다. 문 뒤에서 목소리가 났다. 누구요? 서아는 숨을 들이켰다. 저예요. 침묵이었다. 문이 열렸다. 오복녀였다. 작아져 있었다. 한 달 만인데 작아 보였다. 허리가 더 굽었다. 손이 문틀을 잡고 있었다. 눈이 컸다. 그 큰 눈으로 서아를 봤다. 위에서 아래까지, 아래에서 위까지. 정말. 오복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서아냐? 서아는 웃으려 했다. 안 됐다. 입술이 떨렸다. 어머니, 저예요. 오복녀가 손을 뻗었다. 서아의 얼굴을 잡았다. 두 손으로. 크고 거친 손이었다. 서아는 그 손을 알았다. 5반을 깨 맨날 밤새 소독하던 손. 열날 때 옆에 앉아있던 손. 새벽에 보리차 마시며 서아 손 위에 얹던 손. 이 손을 잊은 적이 없었다. 오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아도 흘렀다. 소리가 없었다. 두 사람 다 소리 없이 울었다. 좁은 폭도에서, 녹슨 초인종 앞에서. 서아가 말했다. 같이 가요. 오복녀는 서아를 봤다. 어디를? 저 있는데요. 오복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아. 너 잘 살면 됐어. 서아는 오복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있어야 저 잘 살아요. 오복녀는 입술을 떨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서아는 기다렸다. 오복녀가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다. 서아는 따라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이불이 있었다. 약봉지가 있었다.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다. 창문이 하나 있었다. 창밖에 다른 건물 벽이 있었다. 햇살이 들지 않는 방이었다. 서아는 그 방을 봤다. 오북녀가 이 방에서 혼자 있었다. 매일 서아가 한도그룹 본가에 있는 동안 창밖에 벽이 있는 방에서 서아는 오북녀의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작은 보따리 하나였다. 오북녀는 말없이 서아가 하는 걸 봤다. 막지 않았다. 서아가 보따리를 들고 일어서자 오북녀가 말했다. 거기 가면 뭐라고 해? 나를. 서아는 생각했다. 어머니라고 해요. 오북녀의 눈이 또 흔들렸다. 그래도 돼? 어머니가 먼저 해요. 서아는 오북녀의 손을 잡고 걸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좁은 계단이었다. 서아가 앞에서 손을 잡았다. 오북녀가 천천히 내려왔다. 햇살이 밖에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니 바람이 불었다. 오북녀가 하늘을 봤다. 서아도 봤다. 맑았다. 한남동 본가에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다. 최문영이 현관에 나와 있었다. 서아가 온다고 했다. 오북녀가 온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최문영은 오북녀를 봤다. 오북녀도 최문영을 봤다. 서아는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제 어머니예요. 최문영은 오북녀를 봤다. 오북녀는 작고 허리가 굽은 여자였다. 손이 크고 거칠었다. 서아가 20년 동안 기댄 사람이었다. 최문영은 그걸 알았다. 최문영이 말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다. 오북녀는 서아를 봤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북녀가 안으로 들어갔다. 점심을 차렸다. 식탁에 넷이 앉았다. 한진호, 최문영, 오북녀, 서아. 무주는 일정이 있었다. 자리가 비어 있었다. 서아는 그 빈자리를 봤다. 밥을 먹었다. 오북녀가 국을 한 모금 마셨다. 멈췄다. 식탁을 봤다. 그릇을 봤다. 한진호를 봤다. 최문영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가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냥 먹으면서 흘렸다. 서아는 그 옆에 앉아서 봤다. 오북녀의 등을 손으로 쓸었다. 한진호가 오북녀에게 말했다. 고생했어요. 오북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게 전부라고 했다. 그냥 옆에 있었다고.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냥 옆에 있는 것. 20년 동안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였다. 저녁이었다. 무준이 돌아왔다. 식탁에 오북녀가 있었다. 무준은 잠깐 봤다. 서아를 봤다. 서아는 말했다. 제 어머니예요. 무준은 오북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잘 오셨어요. 오북녀는 무준을 봤다. 흉터를 봤다. 눈을 봤다. 그리고 서아를 봤다. 서아는 오북녀의 시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 눈이었다. 밤이었다. 서아는 정원에 나왔다. 혼자였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서아는 걸었다. 매일 걷던 길이었다. 발 아래 잔디가 눌렸다. 발소리가 났다. 무준이었다. 나란히 걸었다. 말이 없었다. 정원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나무 앞에서 멈췄다. 최문영이 손을 짚던 나무였다. 무준이 말했다. 이름이 뭐예요? 진짜. 서아는 그 나무를 봤다. 윤서아요. 윤서아. 무준이 그 이름을 소리냈다. 서아는 처음 들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걸. 강태국 집에서는 야이였다. 여기서는 강세린이었다. 윤서아라고 부른 사람은 오북녀뿐이었다. 무준이 부르니 달랐다. 서아는 하늘을 봤다. 별이 있었다. 많지 않았다. 서울이라 흐렸다. 그래도 몇 개 보였다. 서아가 말했다. 윤서아예요. 혼자 소리 내어 말했다. 처음이었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목이 조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오지 않았다. 그냥 그 이름이 공기 중에 있었다. 윤서아. 바람이 불었다. 나무가 흔들렸다. 무준이 조용히 옆에 있었다. 서아는 그게 충분했다. 이제 가짜 신부도 아니었다. 버려진 아이도 아니었다. 남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다. 윤서아였다.